코레일이 삼성물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빠져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의 여파로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존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평균 12% 삭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내리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 상승률 0%를 기록하며 멈췄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률 한번 살펴보니까요. 1% 상승하면서 마감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77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480선에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178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도를 했었죠. 여기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랜만에 대규모 순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4흘째 상승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포인트 오르면서 17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조금씩 상승 움직임을 늘려가면서 오늘장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178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조금 내리면서 1779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에서 대폭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현물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기관이 26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4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세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상승의 부담을 주지는 않는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2포인트 오르면서 48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480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박스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480포인트에서 481포인트 사이의 횡보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늘장 480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중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권 움직임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480선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0.5% 오르면서 48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165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샀는데요. 기관이 40억 원, 외국인이 1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내리면서 1172원 7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75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177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름세가 대기하고 있던 내고 물량을 자극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내려왔고요. 반면에 당국 개입 경계감의 낙폭도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172원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4% 오르면서 78만 9천원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주당 18,500원씩 오르면서 51만 원대 다시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4.5% 올랐고요. LG화학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도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 큰 폭으로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KB금융 올랐고요. LG전자가 1.8%, LG가 1%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 오늘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갔는데요. 0.7% 올랐고요. 서울반도체 1%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올랐고요. 반면에 CJ호식등이 오늘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ICT 3.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 급등했고요. 동서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역시 올랐고요. 태웅이 어제와는 다르게 4%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오늘도 오르면서 1%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특징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주들 기관이 매수하면서 오늘 장에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4% 올랐고요. LG전자만이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 SDI처럼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올랐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4가 첫날 예약 가입자 33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마트폰 관련주들, 아이폰 4G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LG이노텍이 1.4% 올랐고요. 인터플렉스가 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크로바이텍 역시 7.5% 오르면서 아이폰 4 관련주들이 오늘장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철강제 매수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가 3.7% 올랐고요. 현대하이스코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부제철 역시 3% 가까이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현대차가 4.5% 올랐고요. 쌍용차가 2%, 현대모비스가 5%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만도 역시 3%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장비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등에 업고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5.9% 올랐고요. BIEMT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FST와 PSK 역시 7%, 6%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 등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라스통운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나름 괜찮았습니다.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국내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비록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수를 견인할 만한 마땅한 호재가 없었다는 점이 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아시아 시장의 개장과 함께 점차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뉴스 중 하나는 일본의 BOJ, 그러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였는데요. 결국 미국에 이어 그 일본도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시장의 그 유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장중 그 중국 증시의 상승 반전도 국내 증시 상승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 자체가 그 정부의 긴축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중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를 더욱 높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풍부한 유동성과 중국의 연착륙 기대는 그동안 그 낙폭이 과대했던 그 중대형 경기 민감주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 장비,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등 그 지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상승폭을 키웠던 것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복속도를 좀 가파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증시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밤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그 최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그 경기 회복 모멘텀의 둔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그 경기 사이클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금일 발표되는 미국의 그 7월 경기 선행지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미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 지난 그 4월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일단 그 전월 마이너스 0.2% 하락에서 0.1%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비 둔화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하부 섹터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차 등의 축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미 증시의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선행지수가 급격히 회복되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아직까지 그 사이클적인 그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다소 이른 상황인데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상 범위에서 급격히 예상을 하회한 수치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일적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앞에서 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 추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언급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다소 빠르게 반등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지수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펀더멘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또 밸류적인 측면이라든지 경기 위험 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중시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시각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주식 보유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근에 뚜렷하게 추동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전략적인 흐름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정도의 아직까지는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할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암만 해도 그동안 그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소외가 됐었고요. 특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 3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던 업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업들을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향후 그 하반기에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과 함께 상승을 좀 노려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레일이 삼성물산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빠져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코레일은 광화문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에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이 사업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 주관사지만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빠지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빠지면 외부 건설 투자자의 문호를 개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레일은 그러나 20일부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약 해지 권한은 발동하지 않았으며 다른 출자사와 서울시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의 여파로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석 달 전보다 0.4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2년 전인 2008년 6월 말 0.7%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잔액은 25조 5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규모로는 2001년 9월 말 27조 4천억 원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기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최근 기존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평균 12% 삭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예산 삭감은 10대 핵심 소재 개발 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확보한 4,400억 원에 내년 신규로 증액될 1,000억 원을 합친 5,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략기획단의 신규 R&D 사업에 전액 할당할 방침입니다. 국가 R&D 전략기획단은 새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10대 미래선도 기술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기존 기술개발 사업 중 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내리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 상승률 0%를 기록하며 멈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평균 0% 상승률로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은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땅값이 하락했으며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0.01%씩 내렸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전체로는 땅값이 0.04% 내렸습니다. 반면 지방은 대전 0.09%, 울산 0.02 등 평균 0.0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17만 1,250필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랩 어카운트 서비스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모델 포트폴리오 랩 어카운트를 출시했습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산을 조정해 자산 배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리밸런싱형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다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리타겟팅형 등 두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웅진 싱크빅 아트홀에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고종환 아리멤버스 대표와 김성봉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이 강사로 나와 각각 부동산과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강의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보금자리 펀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28일 본사 4층 강당에서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과
주택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투자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6일 상장되는 조기 종료 주식 워런트 증권 상품인 코바 워런티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투자로 코바 워런트 매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1780선에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시장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기 부양 소식이 또 들려왔었죠. 이 때문에 1.1% 오르면서 9,349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해 종합지수가 꽤 오르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2,694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